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금년 2월 지난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청년 창업, 그것도 신규로 창업한 기업이 148만 개. 믿어지지가 않죠. 그 중에서 부산에 창업한 청년 기업이 8만 6천 개. 이렇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부산이 제일 많아요. 전국 4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빼고는 부산이 제일 많다. 어쩌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보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부산이 4위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청년이 창업했을 때 실패율, 처음 창업한 경우에는 80% 정도가 실패하고요,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60%가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하면 40%가 실패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첫 창업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도전하거나 세 번째 도전하는 경우, 또는 첫 창업한 그 기업 또는 가게를 어렵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덜한 것 같은 서운함이 있어요. 기업을 아이에 비유하자면 출생만 지원해주고 잘하는 건 별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들이 이제는 재창업, 세 번째 도전도 도와드리는 그런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새로 생겼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뭔가 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걸 잘 아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싶어요.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사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정부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것은 정부의 설명 부족도 있고 본인의 노력 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덕신공항을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이전 정부 때 불란서 회사에까지 용역을 주어서 동남권 신공항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했는데, 그 결론이 김해 신공항을 좀 확장하고 개선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부울경의 시민사회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리로 일할 적에 부울경의 그 문제 제기를 수용해서 총리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검증위원회가 출범한 게 2019년 12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대반전이 이루어져서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하고 가덕도의 신공항을 두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지가 않은데 1년 남짓 한 기간 동안에 아주 180도 대반전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 가덕 신공항이 돼야겠다 생각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물류입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가는데 좀 거리를 가깝게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 아니고요, 물류입니다. 24시간 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신공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 제품을 인천공항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수출했습니다. 그 물류비용,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해서 1년에 7천억 정도를 부울경의 제조업체들이 쏟아부었습니다. 10년이면 7조 원이 되죠.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이 가덕도는 24시간 항공물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천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항공물류란 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피가 크고 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상품들은 해상물류를 이용합니다. 배에 실어서 수출합니다. 그런데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볍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 예를 들면 반도체, 이런 것들은 항공물류, 비행기에다 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울경이 지향하고 있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대부분 항공물류에 의존해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가까운 곳에 24시간 항공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부울경의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위해서 인천까지 오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부울경 현지에서 해도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2029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긴다 그러면 부울경의 산업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까지 부산의 경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구경제, 영어로 올드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그건 부산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갑판을 만든다, 배를 만든다, 신발을 만든다. 한때는 부산이 대한민국 수출의 25%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GRDP에서 매우 작은 비중만 차지하고 있죠. 그 부산이 좋았던 시절의 경제를 신경제로 빨리 전환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자꾸 위축돼 가고 있는 것이죠. 청년은 떠나고. 이제 새로운 경제로 전환해 줘야 돼요. 늦었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경제가 바로 부피가 적고 무게가 가볍지만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게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이 되지만 24시간 항공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동경 일극 중심, 동경으로 몰려든다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기업들, 새로운 경제의 기업들은 간사이 지방에 여전히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소재의 대명사가 세라믹이었던 시절이 있죠. 이 세라믹 회사 중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교세라예요. 교세라는 교도 세라믹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일본 사람 말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젊었던 시절 또는 어린 시절에 많이 갖고 놀았던 게임, 닌텐도가 많았을 거예요. 닥터 마리오라든가 코크건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 본사도 교토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업들이 부산에 생기려고 하다가도 서울로 가버리고, 지금 100대 기업 본사 중에 부산에 있는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딱 하나뿐이죠. 르노 자동차일 거예요. 거기도 지금 흔들흔들 한다고 하지요. 이거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자, 얘기 다시 돌아갑니다. 항공 화물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이 생긴다. 제일 먼저 영향받을 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첨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도권으로 안 가도 된다. 소부장 산업입니다. 두 번째가 마이스 산업. 마이스 산업이란 것은 집회, 공연 이런 것들이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부산에서 공연하고 싶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공연을 하면 어마어마한 피아노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네, 오케스트라니까 무슨 큰 북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인천공항까지 와서 그 많은 악기들을 KTX에 실어서 부산으로 오십시오. 쉽게 올까요? 어렵죠? 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공항이 있다 그러면 사정은 달라지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이쪽 해운대 이쪽은 마이스나 관광이 없으면 굉장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 번째가 관광 산업입니다. 김해신공항은 지금 멀리까지 직항하지 못해요. 직항 거리가 짧습니다. 여기는 지구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고 싶다 할 적에 가덕신공항을 목적지로 해서 오면 훨씬 쉬운데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뭘 갈아타시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이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런 것 등등이 앞으로 부울경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일어서면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덩달아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 청년들이 바로 대기업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뭔가 틈새를 봐서 다른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른바 연관 산업이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용성해지면 청년 여러분이 도전하고자 하는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가덕신공항을 저희들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아시죠?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고요. 수영구는 해운대구는 기초자치단체.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7개인가 8개 있어요. 세종시가 광역도 되고 기초도 되니까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가운데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서울 가깝고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주말이면 가족을 같이 데리고 오는 서울의 가족 동반 관광객이 많은 건 당연하죠. 용인이 1등이란 건 그렇다 치고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2등이 어딘지 혹시 여러분 퀴즈입니다. 한번 누가 알아맞혀 보세요. 예? 아닙니다. 여수입니다. 여수입니다. 1년에 1,500만 명이 와요. 여름철이 제일 관광객이 많은데 여름철이 되면 여수 시민들은 무슨 운동을 벌이느냐 그러면 외출하지 말자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관광객들로 그냥 길거리가 가득가득한데 우리까지 나가서 관광객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집 바깥에 나가지 말자 이래요. 그런데 그 여수가 1,500만이면 제주도보다 관광객이 많습니다. 네. 원래부터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닙니다. 2012년 엑스포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엑스포 있기 전에는 1년에 700만 명 왔습니다. 엑스포 지나자마자 1,500만 명이 와요. 엑스포가 엄청나게 기여한 겁니다. 도로를 깔고 공원을 만들고 별 5개짜리 호텔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지금은 익산까지는 KTX고 익산에서부터 여수까지는 KTX는 아니에요. 좀 고속화철도쯤 돼 있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는 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엑스포 때문에 좀 좋아진 게 그래요. 그런 인프라의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1년에 1,500만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 지사를 했잖아요. 고급 호텔 신축 허가, 전라남도의 호텔 신축 허가의 90%가 여수군이에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인데요, 10% 정도가 나머지 21개 시군에서 벌어지고 90%는 여수 한 군데서 벌어집니다. 그 여수 엑스포를 위한 인프라에 11조가 들어갔어요. 요번에 가덕신공항과 메가시티 등등에서 현재까지는 약 20조 정도를 예상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메가시티다, 또는 경부선 지하화다, 경전철을 연결하자 등등이죠. 그러면 여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은 사뭇 달라질 거예요. 그게 2030년입니다. 맨 처음에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기왕에 된 것, 그리고 가덕신공항 계획이 특별법까지 통과돼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면 이제는 아무리 늦어도 2029년까지는 가덕신공항을 열어야 돼. 그래야 엑스포가 유치돼요. 공항도 없는데 누가 엑스포를 유치하겠어? 그리고 엑스포가 성공해. 여수 엑스포가 비공인 엑스포였어요. 공인 엑스포가 아닙니다. 해양이라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그때의 여수에 비하면 여건이 월등 좋죠. 이것이 성공해야 되고, 그 전에 공항이 열리고, 공항이 열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마이스 산업, 관광 산업이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 공항 부근에 공항 도시가 생길 거예요. 그걸 에어시티라고 그래요. 에어시티 또는 에어로시티라고도 부릅니다. 몇만 명의 도시가 생길 겁니다. 예. 부산은 사뭇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부산의 동부 쪽에 속하지요. 부산의 동서 간 격차가 있잖아요. 동서 격차를 완화해서 서부 쪽에 자극을 주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시야에 앞으로 10년 안에 부산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시야에 넣고 사업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길어졌습니다.